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병화일간 정화일간의 7월 운세 계묘 운세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일간이 계수월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와 수의 만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와 수, 물과 불의 만남이니까 일단은 뭔가 충돌, 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정계충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천간은 극밖에 없어서 원래는 극이라고 써야 맞는데 요즘에는 천간도 천간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보통 촛불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개수는 이슬비도 되고 시냇물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에 이슬비가 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상당히 힘든 달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힘들어라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거니까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달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토에서 개수는 임묘하거든요. 임묘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 일들이 힘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 여파가 작아져서 다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주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해일주입니다. 여러분들 정해일주 분들이 이번에 댓글을 그러니까 가장 호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주는 되게 좋은 일주죠. 일단은 물상은 호수에 비친 달입니다. 여러분들 호수에 비친 달이라는 이런 물상의 표현만큼이나 정해일주는 낭만적인 감성이 있어요. 사람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제가 글씨를 좀 많이 쓸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미 요소를 못 넣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글씨를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예술성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인기도 있고 사랑도 받는 그런 좋은 일주입니다. 이런 정해일주의 계묘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우리 정해일주 분들께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화일간 자체가 대체로 7월에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7월에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랑 좀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다. 당연히 스트레스 따라오겠죠. 현실은 어떠할지 보니까 여기 해수가 미토를 봅니다. 삼합에 해묘미라고 있잖아요. 해묘미. 근데 지금 이 왕지가 빠지고 삼합에서 해랑 미가 만난 경우인데 이 왕지가 여러분들 사주에 지지에 있다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왕지가 없어도 삼합의 일부니까 좋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사주 원국에 이 묘목이 없다면요 이번 달은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천간에서도 지지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부는 정해일주분들 꼭 이번 달에 만약에 새로운 시작을 계획을 하셨다면 미루시고 우선은 현상 유지를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해일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묘일주입니다. 정묘일주는 달빛 아래 토끼. 물상이 달빛 아래 토끼인 정묘일주는요 일단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순하고 소위 요즘 세대들이 쓰는 말로 낄끼빠빠라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치가 있어요. 사람이 순하고 눈치가 있으니까 어딜 가나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좋은 일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게 정묘일주한테는 이게 너무 지나치면 되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독이 될 수 있냐면 이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요 이성 문제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꼬여서 그걸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일주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묘일주의 계묘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왕지인 묘목하고 여기 미토가 만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삼합 중에 해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글자를 왕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묘가 만나든 묘미가 만나든 왕지를 끼고 이렇게 글자가 형성이 되면 이걸 이 삼합 중에서 반절이다 해서 반합
삼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삼합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조금 약하겠지만 삼합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묘목이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해묘미 중에서 묘목이랑 미토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합 중에서 묘목과 미토가 반합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묘목은 편인이고 편인과 미토는 써있는 대로 식신이죠. 편인과 식신의 조합은 삼합이니까 다 좋겠거니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편인과 식신의 조합은 그다지 반가운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편인과 식신의 조합은 편인도식이라고 해서 식신이 쉽게 말해서 밥그릇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편인이 밥그릇을 뒤엎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편인도식. 그러니까 편인은 보통은 어떤 게으름이나 좋게 보면 뭐 몰입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게으름을 상징하고, 식신은 활동성을 상징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까 싶은데 안 되고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시원시원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미루시고 점검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한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묘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묘일주, 정미의 물성은 사마귀의 모닥불입니다. 부드럽고 차분해 보이는데 성격이 급하고요, 다혈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화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고 세련된 언변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정미일주의 계묘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미토가 또 미토를 봐요. 이 하나의 글자가 중복되는 거를 사주에서는 대체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같은 글자끼리 만나면 그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밀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토 식신의 기운이 강해지잖아요. 미토는 정화를 품고 있는 글자다 보니까 가뜩이나 25년부터 27년까지는 화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화일관, 병화일관 분들은 특히 신강하시면 3년간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장간 안에 정화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주관이 강해지고요.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는데 주관이 강해지고, 그래서 똑하기도 아주 쉬운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더더군다나 이 미토는 또 현침의 글자란 말이에요. 날카롭죠. 뾰족뾰족하니까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날카롭게 나갈 거고, 자기의 어떤 성향도 한 달 동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까실 대망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께 여기다 쓸게요. 참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으라고는 안 하겠다. 왜냐면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본인이 막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할 수 있거든요. 먼저 피하고, 트러블이 있을 것 같거나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먼저 자리를 피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사일주 물상은 보름달입니다.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 자, 보름달의 물상인 정사일주는 정화일간들 중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7월 달에 힘든 일주 탑2예요.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 좋거나 안 좋거나가 명확하면 영상이 길지 않다 그랬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아래가 같죠? 딱 봐도 벌써 불기둥이잖아요. 이걸 천간과 지지가 같다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하나의 색이 뚜렷하니까, 그쵸? 자기 주관이 보통은 다 강하죠. 주관도 강하고 자기 고집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사교적이고 솔직 담백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그런데요, 내면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도 많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즐긴다고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사일주의 개미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사화하고 미토가 만납니다. 사화하고 미토는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들어보셨을 건데 사오미라는 방합이 있죠. 사오미 방합에서 이 왕지가 빠진 사화와 미토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 오화가 있든 없든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본인 사주 원국 지지에 이 오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주가 벌써
불기둥에 불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뜨거운데 있으면 더 뜨거워지니까 안 좋고요.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사화하고 미토는 같이 만나면 일이 자꾸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오미에서 사화는 시작하는 기운이고 미토는 마무리하는 기운이라고 한다면 얘는 시작하려고 그러고 얘는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어긋난다. 방향성도 안 맞고, 이래서 사주에 오화가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래저래 7월은 좀 순탄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탑2로 잡은 겁니다. 알고 맞으면 덜 아픈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지나갑니다.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오는 법이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대 위에서 빛나는 초의 형상입니다. 정유일주 파트가 길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확하게 좋거나 명확하게 안 좋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명확하게 아주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혹시 앞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정해, 정묘, 정미, 그 다음에 정사까지 하고 사유축에서 정유일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유일주의 앞에 정사일주까지가 다 안 좋았어요. 특히 정사일주는 제가 정화일간들 중에서 안 좋은 걸로 탑2로 꼽은, 궁금하시면 재미로 보세요. 나머지는 다 평이하고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거를 탑1이랑 탑2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탑2에 해당할 만큼 7월에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런 운인데,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앞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정유일주는 그래도 할만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정유일주는 60갑자 중에서 굉장히 복받은 일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물도 대체로 순탄하고, 인연 문제도 사람이 살면서 인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괜찮은 일주. 그래서 순탄하고 복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머리도 좋아요 또. 그러니까 두뇌도 좋고 인기도 많은 아주 참 좋은 부러운 그런 일주입니다. 이런 정유일주의 개미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유금과 미토의 만남이죠. 이 유금과 미토의 조합은 말 그대로 쏘쏘합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쏘쏘한데도 상대적으로 좋게 느껴집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정유일주도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없지는 않은데요. 없지는 않지만 미토는 식신이잖아요. 정유는 재성이죠. 그래서 식신이 편재를 생해주는 식신생재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정화일간들 중에서는 그나마 내가 조금 괜찮구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이런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일간 중에서 정축일주 보겠습니다. 정축일주는 동토 위에 작은 불꽃 제 물상입니다. 일단은 음간이기 때문에 음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향이나 모습을 보이지만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내면에 아주 큰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응축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아주 무섭게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기만성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이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요. 정축일주들은 일단은 잘 참고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웬만하면 넘기려고 하죠. 그런데 정축일주는 화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임계치를 넘어가서까지 화나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폭발하기 때문에 정축일주를, 본인이 정축일주라면 본인이 잘 알 거고, 정축일주에 대해서 지금 다른 자녀라든지 뭐 여러분들 배우자라든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축일주의 개묘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축일주 부분이 짧다라는 거는 영상이 길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명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명확하냐? 좋거나 아니면 안 좋거나, 이게 명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화일간들이 7월이 개미월이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슬픈 소식은 그 중에서 개미월 이 7월에 지금 정축일주가 힘든 걸로는 언탑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에서 충을 합니다. 그렇죠? 충. 그리고 여기 이 지지에서도 충미 충. 이건 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극지충. 원래는 천간은
극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극이라고만 썼는데 이제는 충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극지충 또는 천충지충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몸을 좀 사리셔야 됩니다. 트러블도 주의하시고 배신당하지 않게 돈거래 같은 거 특히 하지 마시고 사고도 조심하시고 이런 거를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천간지지가 다 위아래로 충충이니까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런 굉장히 대체로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변화 가능성이 큰 달이니까요. 웬만하면 새로운 일도 벌이지 마시고 무모한 어떤 투자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최대한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저번에 개묘월 운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토에서 이 개수가 임묘를 하거든요. 이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부디 이번 한 달 정축일주 여러분 다시 한번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화일간이 개수월을 만났습니다. 개미월, 여러분들 일단 병화일간 분들 중에서 신강한 분들은 개수를 만난 게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가 이미 아시겠지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니까 병화에 이걸 이제 흑운차일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태양의 빛을 개수는 뭐 이슬비도 되고 안개도 되니까 이게 이제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강하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어느 정도 제어해 주니까 완전히 제어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만약에 원래부터 신약하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부드럽게 이 병화일간을 제어해 주는 달에 병화일간의 각 일주별로 개묘월 운세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아래 솟은 나무입니다. 병화의 뜨거움도 양, 그리고 인목도 강한 양의 기운이라서 병인일주는 정열적이고 그리고 의욕적입니다. 매너도 있고 솔직하고 뒤끝도 없다. 그런데 이 병화일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병화일간들은 해처럼 높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체로 영향력이 큰데 단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대체로 권위적이에요. 태양이니까 짐이 곧 태양이다. 여러분들 옛날에 루이 14세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태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권위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런 병인일주의 개묘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인목이 미토를 만났죠. 그렇죠? 인목이 미토를 만나면 귀문관살이 발동을 합니다. 귀문이에요, 귀문. 귀문관살은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7월 달에 운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 사주 자체에 인미가 있다면 그게 더 심해질 거고요. 원래도 예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운에서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예민해지거나 사주에 따라서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청이나 환시, 환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주가 조열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뜨겁고 건조하다면 더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조열하지 않다면 이런 예민해진 감각이나 촉 이런 것들이 이 예술 분야에서 오히려 좋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상상력을 쓰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 들어서 이상하게 자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전에는 안 하던 환청이라든지 유달리 이상한 어떤 그런 증상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귀문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너무 병적이거나 심각하면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지만 약간 그런 것 같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하면은요, 예술 계통의 그런 취미를 가지셔가지고 그쪽으로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병인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병호일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주 빨갛죠? 이렇게 위아래가 동일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주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병화가 태양이잖아요, 여러분들. 병호일주는 그냥 물상 자체가 타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병호일주는 일단 적극적이고 정열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병화일간들한테 좀 공통적인 거긴 한데요. 일단 병화일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태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쓸게요. 본인들이 태양이기 때문에 짐이고 태양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적이다. 이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과시하고 싶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쵸?
과시욕이 좀 있습니다. 또 병화일간들의 공통점이 예의가 바르고 솔직해요. 숨기는 거 그런 거 잘 없어요. 솔직합니다. 장점이자 본인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비밀도 없는 편입니다. 간여지동이기까지 하니까 간여지동의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주관이 있고 고집도 좀 있죠. 그러니까 원래도 권위적인데 고집까지 부리니까 병호일주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필요한 게 유연함입니다. 이게 스스로는 잘 안 될 거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유연한 사람들을 둘 수 있잖아요. 본인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친구야 내가 너무 내 고집을 피운다든지 하면 나한테 살짝 얘기를 해줘. 이런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병호일주들의 계묘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살짝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도망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화가 미토를 봅니다. 그쵸? 병호일주분들은 오미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합이자 방합이 되는 관계죠. 오화와 미토는 끈끈하고 아주 다정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냐 싶으시죠? 합의 관계가 형성될 때 일반적으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합이라고 무조건 좋고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장단점이 있지만 왜 도망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7월에는 이 오미가 합쳐져서 역시나 화의 기운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불 그렇죠. 그리고 정관은 이 개수는 수증기나 이슬비 안개 이런 거를 형성한단 말입니다. 관은 상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의 기운은 아주 강해지니까 특히 신강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고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경고 상황이에요. 경고 상황. 이번 달은 신강하신 분들은 특히나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 상황 안 돼요.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갈등이 일어나려고 한다. 휘말릴 수도 있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양보하고 사과하고 그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많이 날 수 있는 달이에요. 다만 나는 사주에 이 화밖에 없다. 여기도 화, 거의 다 화, 나는 거의 다 화다.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의 기운이나 목의 기운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분들은 오히려 예외적으로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빼고는 다 도망치세요. 아시겠죠? 도망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술일주의 물상은 서산에 지는 태양입니다. 노을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술이 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병술일주는 태양 아래서 주인을 지키는 충직한 개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이 강하고요. 의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병화는 태양이니까 일반적으로 병화는 굉장히 밝은데 이 술토는 계절적으로 늦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술일주는 밝으면서도 어딘지 모를 내면에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병술일주의 계묘월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가 미토를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병화일간들 가운데서 7월 운세잖아요. 지금 7월 운세에서 병술일주를 탑2로 꼽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 술토가 미토를 봅니다. 그렇죠? 이 술토와 미토는요, 술미형 그리고 술미파, 벌써 느낌 오시죠? 제가 뽑은 병화일간들 중에서 안 좋은 넘버 2입니다. 술미형과 술미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간관계에서의 배신도 좀 조심을 하시면 좋고요. 소위 말하는 뒤통수도 맞는 일 없도록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도 웬만하면 엮이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도 좀 늘 수 있어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자신이 이번 달 들어서 유달리 잔소리가 좀 심해지는 것 같다, 트러블도 좀 많은 것 같다, 피드백을 다른 분들이 주기도 하시겠지만 내가 요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들을 피하시고, 이번 달에 이런 때는 오히려 치료나 수술, 시술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걸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시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7월에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묘월 한 달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수 위에 태양, 병자일주 가겠습니다. 호수 위에 태양의 물상인 병자일주는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병자일주는 보시면 여기는 불이죠. 자수는 자수니까 물입니다. 불과 물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호수 위의 태양의 물상인 병자일주를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괴리감입니다. 또는 케이아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카오스. 물과 불이니까 생각이 방향이 다르고 이런 일들이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게 조금 큰 그런 일주입니다. 양의 기운이 강한 병화랑 음의 기운이 강한 자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병화는 굉장히 외향적이죠. 병화일간인 분들은 대체로 MBTI로는 E의 성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수의 성향은 I가 많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뭐랄까 이 양면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면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인 병화의 특성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이러는 걸 즐기는데 자수의 영향으로 안 만나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자수는 도화의 글자거든요. 그래서 자수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뭐랄까 19금이나 겉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별로 거부감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유흥도 여러분들 술자리를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흥이잖아요. 이런 거를 즐기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일주가 이 자수를 가진 일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병자일주도 그렇고요. 자, 그럼 이런 병자일주의 개미월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원탑입니다. 이 병자일주는 7월에 제가 병화일간들 가운데서 뽑은 원탑, 가장 힘들 수 있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유감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 자수가 미토를 만납니다. 뭐가 형성이 되냐면 원진쌀 들어보셨죠? 이 원진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자미 원진은 원진들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한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불안 그리고 혼란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내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래 내적 갈등이 있는 일주인데 내적 갈등이 훨씬 더 크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도 더 심해지고, 아시겠죠? 이럴 때는요, 사람들을 만나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더 불거질 수 있으니까 사람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7월은 좀 조용하게 보내시면 좋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내시기를 추천을 드리냐면 깊이 있는 학문에 매진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한 달을 보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병자일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위의 태양의 물상인 병진일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이 용이잖아요. 용은 밤에 승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진일주는 태양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병진일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본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진일주는 성급하게 하면 쉽게 말해서 망하거든요. 성급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되고 기다려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병진일주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고, 여러분들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진일주들은 보통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사실은 메인인데 잘 안 보이는 이런 일을 하면 본인들한테 아주 잘 맞습니다. 기획하는 일, 이런 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대체로 이 용의 글자인 진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공통적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세우시면 손해가 더 많아요. 자존심을 부릴 때는 부려야 되겠지만 대체로 손해를 볼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부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병진일주의 개묘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와 미토가 만납니다. 진토랑 이 미토의 만남은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좋은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진토가 있는데 미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승운이 있다고 봅니다. 상승운으로 이동이나 확장을 하는데요. 펼치려는 욕망이나 과시욕이 생기거나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급해지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병진일주는 절대로
여러분들 성급한 거랑 민첩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모든 준비랑 계획이 된 상황에서 행동을 또는 실행을 빨리빨리 하는 거고, 성급은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만 급해서 하는 거를 보통 성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성급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병진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민첩하게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 성급하게 하지는 말아라. 이 과정에서 급해지다 보니까 성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병진일주는 특히. 그리고 상승의 어떤 그런 기운은 좋은 영향이니까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사업을 준비해온 분들, 무언가를 준비해온 분이시라면 이 7월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모두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